안녕하세요. 소리는 너무 크게 지르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좀 오해하니까. 저희 주제는 항상 비슷하죠.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교재 보면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그리고 행복, 다 이걸 원해서 여기 온 사람이든 안 온 사람이든 다 이걸 원하는데, 그거를 행복하려고 막 또 열심히 뭘 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어요. 그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죠.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 없으면 죽어요.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밥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밥을 먹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게 목적이 돼버려. 그러면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밥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야. 돈은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돼. 그거랑 그렇게 꼭 있어야 되니까 목적 자체가 돈이야. 이게 지금 완전 뒤바뀌어서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 돼요. 이걸 아주 철저하게 교통정리를 잘하고 가야지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참 막 성공을 못해.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불행해. 그럼 성공하면 행복하냐? 성공을 해도 행복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성공하면 행복하고 돈을 벌면 행복하고 그건 아니에요. 단지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공하면 좋겠죠. 좋은데 행복에 직결된 그 관건은 아니에요. 그 관건은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돈도 많고 막 성공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자기가 불행하게 느꼈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을 벌면 이게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면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그냥 살면서 필요 조건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필요한 것들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직결된 관건은 무엇이냐? 요게 주제예요, 주제. 오늘의 주제. 그래서 해답은 뭘까요? 여기 벌써 3번째 오는 사람도 많은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해답을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답은 여기 써 있어요. 뭐냐면요. 삶을 요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해답이야. 근데 삶을 요렇게 산다 하는 거를 지금 여기 우리 교재의 주제 강의 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이 제목 바로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이제 명상을 배우러 온다 이렇게 광고도 하고 우리가 왔어요. 명상.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선이나 명상이나 불교의 명상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걸 왜 하냐면은 요게 해답이에요, 해답. 선을 왜 하냐면 지금 요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 명상을, 이 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알고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우리 교재에 있어. 이제 가르쳐 줘야 되나, 내가? 38쪽을 보세요. 다 찾았어요? 네. 38쪽에 무시선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맨 앞부분 그 첫 패러그래프만, 첫 문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범,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입니다.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자, 선이 뭔지 알겠죠? 다 알았어요? 아니요. 여기 써 있는데 선은 이런 거다. 어려워? 자, 대범, 선이라 함은,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여기 이제 다 나왔는데, 선이라는 거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은 마음이 자유로워? 아니면 어디 묶여 있어?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어? 성적? 그래, 성적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않지. 또 뭐에 묶여 있을까, 우리가 보통? 돈.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게 묶여 있다고 하는 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에 걸려 있고, 묶여 있고, 막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부자유스럽고. 뭐에 묶여있나 또 보세요. 굉장히 많을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 하고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걸려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리저리 걸려. 마음의 자유가 없어. 욕심과 집착,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걸려서 그냥 평생을 살아요. 여기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남자들은 여자에 걸려 있고, 여자들은 그런 거 없죠.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어. 남자들은 하여튼 많이 걸려. 그러니까 그 욕심만 해도, 우리가 오욕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 욕심, 대표적인 욕심. 뭔지 아세요? 재색, 식명수,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 안일욕. 이게 이제 욕심이 막 수백, 수천 가지 있겠지.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걸려요? 다 걸려? 그래, 사실 다 걸려요. 색욕에 걸리고. 색욕 뭔지 모르는 사람? 모르면서 또 손도 안 들어. 색욕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거. 그리고 막 신문에 자주 나는 거. 그리고 식욕은 여러분 언제 걸려요?
저녁에 출출할 때. 그러니까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무슨 수도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이게 타고난 본능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게 주인이 돼서 내가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든 좋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불행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알아야지. 식욕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식욕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식욕이 없어. 그건 건강하지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본능이 있는 게 건강한 건데 문제는 그걸 제어할 힘이 없어 나한테. 그럼 불행이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철저히 알아야 돼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걸 사용해야 될 주인과 사용당할 그 객체가 그게 뒤바뀌어지면은 이제 불행 시작이에요. 그냥 이거는 팩트잖아. 이건 뭐 원불교에서 말하는 특별한 무슨 학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이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남녀 욕에 끌리고, 음식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재생명리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불행해져. 또 대표적인 게 재미있는 거에 끌려. 여러분 요새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거 뭐예요? 유튜브 쇼츠 뭐. 예. 어제 그 서산 이용선 교무님 강의 들으셨죠? 예. 거기서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뭐에 끌렸다고? 예. 허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어제 말씀하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무슨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난해한 거를 막 많은 책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내가 거기 끌려. 자유가 없어. 그럼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끌려도 되는 건가? 결국은 안 끌리려고 무슨 막 석 달간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 없이 그냥 살아. 그럼 이거는 그냥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외적이 침입을 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저항을 해서 여기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근데 외적이 침입했는데 그냥 뭘 저항을 하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건데 이게 건강의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면역력의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지. 면역력이 강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바깥에서 뭐가 침입을 했을 때 그걸 저항하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에 무너지질 않아. 그런데 이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무너져 버려. 이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데 똑같아요. 이 정신세계,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재미있는 거 다 좋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또 하는데 내가 거기 막 끌려다니는데도 저항을 안 해. 그럼 힘이 점점 약해져. 그럼 그냥 이게 정신도 무너져요. 무너지고 그냥 그거에 끌려다녀. 그러니까 병균이 침입했는데 병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이 주인은 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놈 들어오면 이놈이 주인이 돼. 저놈 들어오면 저놈이 주인이 돼. 이 정신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제가 행복인데 행복은 여기에 이런 힘을 갖춰서 주인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냥 어쩌다가 재수 좋게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그건 알 수 없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관건은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러면 방금 우리가 38쪽에서 읽었던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일단은 머리에 넣어두시고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봅시다. 대범, 선이라 하면, 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데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써 있어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여기 성품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내 원래 모습, 원래 상태예요. 원래의 상태.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 이거를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 오염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오염되기 전의 상태. 뭘로 오염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오염됐다, 안 됐다 했을 때 그 앞에 걸 보시면 돼. 어떤 성품이라고 했어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분별 주착. 이걸로 오염이 돼. 분별은 뭐고 주착은 뭐냐? 분별은 나눌 분자에다가, 그러니까 나누어서 구별해서 나누어. 그걸 구별하고 다시 차별을 해. 이게 분별이에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이 분별이에요. 뭘 나눠?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우리 편, 너의 편.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항상 나누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옛날에 가족이 전체 이렇게 조카의 아버지가 저희 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근데 그분이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 그 조카가 이게 뻘뻘 기어다니던 때예요. 아직 말도 못할 때. 그때 이제 따라간 거야. 따라갔는데 거기서 사진이 보내왔는데 가서 이웃집에 미국 아이하고 걔네 집에 놀러 가서 막 너무너무 즐겁게 서로 웃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둘 다 지네 모국어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는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어떠한 선입관도 없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말도 몰라 그냥. 근데 좋아 그냥 막. 그래서 그냥 한박 웃음을 둘이 짓고 있는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는 것이요. 우리 계속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깨끗했는데 계속 이게 분별이 쌓여. 그러면은 벌써 만날 때 뭐 인종도 틀려, 피부색도 틀려, 뭐 또 해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켜서 어른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친해지지를 못하는데 애기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바로 친해지고 바로 같이 막 친구가 되고 이러거든요. 분별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 주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머물 주자에다가 이 붙을 착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 어디 가 있어. 항상. 그리고 거기 집착해. 여러분 자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정신이 시간만 나면 어딜 가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무슨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생각이 막 천만 가지로 다르냐? 안 그래. 어디 가는 데가 거의 일정해요. 한다이교 어디로 가? 시간만 나면? 어딜 갑니다.
보나마나 뭐 여학생한테 가겠지. 단지 그 여학생이 이제 좀 또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로 가서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 분별 주착 요거를 이제 머리에 잘 넣어두세요. 요거를 청소하는 게 이게 행복의 굉장한 관건이 돼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정신도요, 깨끗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원불교의 그 제일 높은 영적 지도자를 종법사님이라고 하는데, 종법사. 원불교의 4대 종법사님이 좌산 상사님이 지금 아직 살아계셔요.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물이 오염이 되면 이게 참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더 오염되면은 어떻게 돼요? 농사용으로도 못 써. 근데 더 오염되면 공업용으로도 못 쓴대. 그런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면, 그 정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원래 물 상태로 돌려놔. 샘물이 펑펑 솟아올랐을 때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물, 그야말로 텅 빈 물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힘도 없냐? 그게 아니라 그때 가장 물의 생명력이 왕성하다.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마시면 사람을 살리고, 동물이 마시면 동물을 살리고, 식물이 마시면 식물을 살린다. 그런데 우리 정신도 이와 같다. 이것을 오염된 정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원래의 상태, 우리 원래의 성품 그대로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그때 정신의 이 성품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해서 그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 사람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고, 가서 갈등이 있는 곳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오염된 정신을 가진 자가 가면 없던 갈등도 만들어내고, 화합 잘 되던데도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죽이는 오염된 물이 될 것이냐, 가는 데마다 살리는 깨끗한 물이 될 것이냐 하는 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 문제고, 우리 행복의 길도 여기랑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분별 주착을 없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원불교에서는 정신수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일생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우리 지금 몇 페이지죠? 우리 19쪽 다시 보시면, 자, 명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했듯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 그 자기 원래 모습, 성품을 오득한다. 깨달아서 터득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원래 상태로 날 자꾸 돌려놔. 그래서 그 원래 상태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돼. 그게 바로 명상이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 선, 성품, 마음의 자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선과 무시선. 그러니까 지금 말한 선이라는 건 이런 것인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좌선은 뭐고 무시선은 뭐냐? 좌선은 글자 그대로, 좌선은 뭐라고? 앉아서 하는 선이에요. 앉아서. 근데 이 좌선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은 어떤 시간에 하냐면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 방해받지 않을 만한 시간이 보통 언제예요? 새벽. 새벽에 친구가 5시에 약속하자 그러고 이러지 않잖아. 보통은 그래요. 근데 예외는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거예요. 방해 안 받으려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정 시간에 또 일정한 장소를 새벽이지만 장소를 이상하게 잡으면 또 방해받잖아. 방해 안 받을 만한 장소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뭘 해요?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일체 사념을 제거한다. 즉 방금 말한 분별 주착을 다 털어버리는 그 집중 연습을 하는 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일경에 주한다 그래요. 어떤 하나에, 뭐 벽에다 점 찍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뭐 그룹도 있고, 무슨 뭐 여기 이 뭐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요 미간에다 뭐 하는 그룹도 있고, 뭐 여기 가슴 이쪽 그 이 중단전에 하는 그룹도 있고, 원불교는 어디다가 하라 그래요? 하단전. 어제 아침에 배웠죠? 그 아래쪽 배에다가 정신을 집중하면은 대종사께서 왜 그걸 선택하셨냐? 그게 이 기운을 내리게 해서 이쪽 위에다 하면은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 기운이 올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부작용이 일어나기가 쉬워서 아래쪽으로 집중을 하면 기운이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건강상에도 유리하다.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가 이게 뭔 뜻일까요? 없을무에 때시. 시간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순간순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시선, 원래 무시선의 풀네임은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근데 줄여서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지. 무처선은 뭘까요? 장소도 일정한 장소, 뭐 방해받지 않는 장소 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무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시선 하고 있었던 사람. 왜 안 해? 지금 벌써. 방금 38쪽에 읽었던 것도 그 메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무시선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좌선과 무시선은 뭐가 다르냐? 좌선은 어떤 하나에 집중하는 거고, 무시선은 일체 때, 순간순간,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마치 이거는 옛날에 보세요. 활쏘기 연습을 막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 어쨌든 활쏘기 연습을 매일마다 해. 이게 좌선 같은 거예요. 어떤 그 방해받지 않은 곳에서 집중하는 연습. 그래서 그 실력을 키워. 무시선은 뭐냐면 그 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실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활쏘기 연습할 때는요, 관역이 일정해. 목표물이 안 움직여. 그리고 아무도 방해 안 해. 이 상태에서 연습하는 게 좌선이에요. 무시선은 뭐냐? 활을 들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목표물이 막 움직여. 나도 움직여. 그리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안 돼요. 뭘 또 살펴야 돼? 뒤에 누구 없나도 봐야 되고, 우리 편은 어디 있으며 저쪽 편은 어디 있으며, 모든 거를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목표물에 적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좌선과 무시선의 이 관계는 이와 같아. 근데 실전에서 잘하려면 연습 때 잘해야 돼. 참 묘하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 혹시 농구 좋아하는 사람? 저도 좋아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에 했거든. 지금도 하라 그러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육신이 별로 말을 잘 안 들어서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기분은 할 것 같아. 근데 농구를 할 때 한번 보세요.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 연습을 많이 해.
자유투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나는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위치에서 계속 똑같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좌선과 같고 무시선은 뭘까요? 실전 시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합에 들어가서 슛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달라? 자유투 할 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실전 시합에서 슛을 던질 때는 난리가 아니야 막. 아니 하나 피하면 그 다음 놈이 오네 또. 아 좀 그만 좀 와라. 그만 좀 오라면 돼요? 그건 시합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온갖 나를 방해하는 그 속에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의미 있는 결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실전에서 나오는 거지. 막 연습할 때만 잘해. 실전에 가면 하나도 못해. 막 방해해서 못하겠다고 나 안 해. 막 이래버리면. 실전에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무시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인생 속에서. 이게 좌선과 무시선의 이 관계인데, 이 모든 게 이와 같아. 우리가 운전 연습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잖아요. 운전 연습을 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해. 근데 길에는 못 나가겠어. 그 운전 왜 해,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좌선과 무시선의 관계에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에서 잘하려면. 근데 그것만 하고 이쪽을 못하거나 안 해.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 요걸 알아야 되고, 이제 그런 무시선을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금방 가르쳐 주면 너무 여러분이 싸게 아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니까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